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오늘 시장은 그렇게 막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일단은 코스닥 시장만 좀 올라갔었고, 오늘 시장은 거의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일부 바이오 뭐 이렇게 올라갔었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오늘 좀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뭐 상승 추세에서의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나 지금 오늘이나 여기나 뭐 별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철강주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약간의 업데이트, 뭐 기존의 내용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만 살짝 얹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종목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말씀드렸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트, 그리고 NIST, 그리고 대한제강, 그리고 키스콜딩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철강금속의 업종을 보면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이 있습니다. 잘 이제 쌍바닥 찍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닥 한번 찍고 조정받았다가 바닥 두 번 치고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아베스트 같은 또 포스코가 오늘 좀 내렸고, 세아베스트에 좀 내리면서 그 폭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일단은 업종 자체는 여전히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철강석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로 봐야 됩니다. 수요. 철강석 가격은 환경 규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 미국이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도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적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철근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철근 1위가 뭐 현대제철이다. 뭐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뭐 철강사, 조선사 하반기 후판가 협상 중 윈윈 이끌어낼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철강사, 조선사 하반기 후판가 협상 중 윈윈 이끌어낼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3사 후판 가격 협상 단계라고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협상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조선 3사 발주 받고 있거든요. 발주 받는데 이걸 어디서 받을 거예요? 뭐 어딜 가든 지금 뭐 가격이 비싸거든요. 뭐 일본 걸 하든 중국 걸 하든, 중국 거는 품질이 안 좋잖아. 미국 거나 뭐 다른 걸 하면은 물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아까워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HMM이 12척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12척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지금 소비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에 뭐 조선사가 아니라도 다른 데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사는 지금 뭐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올랐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자기네들도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웃돈을 붙여서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건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 그쵸? 네, 조선까지 된다라는 거고, 자동차는 이미 올라갔어요. 자동차 가격은 올라갔고, 또 현대제차 같은 경우는 조선사와 이제 협상이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현대 쪽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감당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내용만 봐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 NI스틸이나 대한제강이나 키스콜딩스를 말씀드린 경우가 건설업 호랑의 철근, 뭐 철근을 만드는 중소형사, 제강사 뭐 이런 것들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뭐 여기저기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철근은 많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이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정님은 NIST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자, 보겠습니다. 포스코 먼저 볼게요. 지금 포스코가 중간 배당락이 나왔는데 배당락이기 때문에 오늘 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잘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배당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뭐 과도한 하락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고 바닥을 한번 다지고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죠?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반등 시점을 말씀드린 시점이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부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옆으로 기고 있다. 뭐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16일부터 해서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포스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그냥 시황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뿐이고, 초보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죠. 초보자분들이나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포스코를 하는 게 낫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상승도 적지만 하락도 적은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낫고요. 뭐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면 크게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뭐 투신 쪽에서 펀드 자금들이 좀 일부 들어오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 말씀드리면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다졌죠. 바닥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반등 신호를 말해주는 반등 신호가 나타났죠. 샛별형 캔들이 두 번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변곡점을 얘기하는데 일단 정배열 상황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21선이 61선 위로 못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정배열은 아닙니다. 근데 정배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지금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이 종목 역시도 유지시켜주고 있다. 턴어라운드가 가장 이제 이 실적 개선이 가장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이 2016년도부터 해서 비교해 보면은 2016년도에도 요 정도 수준이었어. 1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 1조 5천억 원 정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철강주 전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포인트, 지금 이 시점을 넘어서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여기 저항대들이 지금 다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사들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시장의 그 흐름들, 뭐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다 이쪽 라인에 지금 매물대를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때 이제 철강사들이 요때 반등 준 거 쭉 하락하다가 요때 반등 준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중국에서 자꾸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소위 말하면 이제 후려친다고 하죠. 질이 떨어지는 값싼 그런 이제 철들을 갑자기 이제 공급하면서 치킨 게임에 좀 돌아섰죠.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막 공급을 하면서 철강사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철강사들이 경쟁에 출혈이 좀 생기고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떨어진 거고요. 왜냐?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요때는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그리고 조선들의 호황으로 수요가 받쳐주면서 올라간 거고, 상승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각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눌림목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눌림목이 생겼다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포스코, 현대제철 말씀드렸어요. 다 그런 위치에서 조정을 한번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한번 쉬어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트. 세아베스트리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전에도 6종목 말씀드렸을 때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급등했기 때문에 또 따라잡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6일 이때 말씀드려서 눌렸다가 이때 다시 말씀드렸는데 등락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등락이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뭐 조정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것도 아니고, 많은 수급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박스권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에 여기 고점까지 닿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좀 조정을 주고, 한 요 정도 바운더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밴드를 한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특수강이에요. 단단하고 큰 그런 이제 특수강을 생산하는데, 그런 이제 업종들도 여전히 호황이기 때문에, 기계나 뭐 어쨌든 조선 뭐 이런 쪽이 어쨌든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겁니다. 다만 박스권이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매 자제하셔라. 네, 추격 매매는 자제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밑에서 사시는 거를 말씀드리죠. 밑에서 하시거나 좀 저평가 됐을 때, 딱 따라 들어간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트,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말씀드렸죠. 키스코홀딩스는 뭐냐면은 여러 철강사들이 중소형 철강사들의 지주세요. 상장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계열사 중에서는 철근을 만드는 철근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철근을 많이 생산하는데, 앞서 이제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설이 화랑이잖아요. 건설업종이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철근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철근 재고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도둑질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 상황에서 지금 21선을 타주고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잘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스코홀딩스도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일단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게 큰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이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다라는 것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소비가 꾸준히 되면서 많이 늘었지만 2019년에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20년도부터 그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현대제철이나 지금 뭐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약간 이런 약간의 우상향 정도를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이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576, 827, 840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 이익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도 외국인이 매집을 해놨었고, 차트를 보셔도 정별 추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21선 타고 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많이 월봉이나 이런 거 보셔도요, 크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걸리는 부분, 심리적인 저항대들이 다 존재했잖아요. 근데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저항대를 돌파한 뒤에 거의 뭐 3만원 수준까지는 거의 뭐 유효한 수준이다. 뭐 이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2007년 8년 이때의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낮았던 수준이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굉장히 좀
그래도 안정적인 그 흐름에서 지금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이 키스콜딩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목표가는 무조건 3만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여가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일봉상에서 21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만원을 목표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좀 이 3만원 이상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3만원을 목표가로 해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NI스틸은 지난번에 이제 거의 신규로 거의 말씀드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NI스틸. 일단은 뭐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이제 건설 화랑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건설사의 그 철강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재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만 하고요. 한번 급등했다가 기술적으로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박스권 상태에 지금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막 증가한 뒤에 뭐 빠져나간 게 없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지도 당하고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거래량이 없다가 빵빵 터지니까 단일가에 걸릴 예고가 이제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 없이 지금 쉬어주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스권 상태에 놓여져 있죠. 박스권 등락도 크지도 않아요. NI스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 종목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되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뭐 리서치 RM이나 이런 데서도 리포트를 발간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나 이런 쪽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봉상 20선에서도 또 수렴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 보시면은 크게 뭐 걸리는 곳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저항대를 돌파했죠. 기나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닿았죠. 박스권 여기도 닿았고 여기도 닿았어요. 닿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이전에는 이 NI스틸의 가치는 여기까지야 했으니까 여기가 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르죠. 돌파를 했죠. 그것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다르죠. 근데 뭐 지지선이 여기 정도인데 4,900원 정도 돼요. 뭐 지금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 정도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다.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대를 다 소화했다. 이전에 그 저항대는 기술적으로 뭐예요? 지지선이 된 거다. 여기는 지지선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이, 주봉이, 일봉을 다 확인해 보면 뭐 안전한 수준이고요. 등락도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떨어질 때 음봉 나올 때마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뭐 이때 반등 이후에 이 21선 부근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신고가 한번 다시 찍었는데요. 조정 줄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대한제강 역시 그 철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근. 홈페이지 같은 데를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투자를 할 때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다 하시면 종목들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게 다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런 철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이런 거 만들고 뭐 그러는데, 요것들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뭐 다른 모양들을 만들고 꺾고 하면서 뭐 필요한 업체에다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이 철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연기금도 나름 들어오고 있고, 뭐 수급도 나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 월봉이 확인해 보시면 거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이런 심리적인 저항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고가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치를 보시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고가는 당연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넘어선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어떻게 돼요? 거의 1500 이상은 지금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는 1361억, 22년도에는 1644억 뭐 이렇게 해서 이 전망치지만 이 정도는 부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가를 달성해야 되는 수준인 것이고요. 이 대한제강도 올라갔지만 많이 이제 신고가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업이익과 비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업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개선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알찬 내용으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이 중소형사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으면 뭐 여기 포스코라도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 간만에 이제 제가 거의 1시간 반, 2시간 그 이상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